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오성그룹 회장 취임식장.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오지혜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취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장내를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기이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7살 소년 은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아빠의 낡은 태블릿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치자 스크린에서는 오지혜가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음성들과 수천억 원의 자금이 세탁된 비밀 계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오지혜가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자 그곳에는 은우가 태블릿을 품에 안은 채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복수를 하려는 것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빠가 가르쳐준 마지막 숫자놀이를 끝내려는 듯 천진난만한 얼굴로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순식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상속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살인자이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7살 아이가 던진 이 작은 돌멩이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의 운명이 일순간에 뒤바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어느 한적한 보육원 앞, 수십 명의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지혜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한 여자아이가 오지혜의 하얀 치마를 만지작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언니 거니까 너한테도 똑같은 걸로 선물 보내줄게. 정말요? 그럼 약속할게. 따사로운 햇빛 아래에서 환하게 웃는 오지혜의 모습을 함께 온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오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오지혜. 그녀는 수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천사 같은 심성으로 재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잘 알려진 상위 1%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차량에 올라타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고급 세단이 출발해 보육원이 보이지 않게 됐을 즈음 그녀는 보육원 아이가 선물이라며 건네준 사탕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더니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김비서, 빨리 소독제, 손가락 사이사이 전부 다 닦아줘. 더러워 죽겠네, 진짜. 오지혜가 신경질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자 옆에 앉아있던 김비서가 알코올솜을 꺼내 그녀의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김비서는 알코올솜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손을 문질렀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다니. 그녀는 조금 전 여자아이가 만졌던 자신의 치마를 노려보며 결벽증에 가까운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인간 쓰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성그룹의 자산관리사 중에 한 명이자 자신의 비자금 4천억 원을 빼돌린 박 회계사였습니다. 6개월 전 어두운 폐창고 안 오지혜는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는 박 회계사의 턱을 의자에 앉은 채로 구두 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박 회계사,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당신이 그랬지? 근데 왜 내 돈 4천억 원은 행방불명일까? 좋은 말 할 때 불어. 돈 어디로 빼돌렸어? 박 회계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돈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모든 걸 밝힐 겁니다. 아, 그래. 박 회계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대들자 오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곁에 있던 수행비서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더는 못 참겠네. 그냥 죽어버려. 그딴 돈이야 다시 만들면 되는 거고. 오지에는 마치 벌레를 밟듯 무심한 표정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그녀는 피가 튄 자신의 명품 구두를 힐끗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아, 구두 버렸네. 김비서, 저거 사고로 위장해서 치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박 회계사는 아들 은우에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회계사가 죽고 나서 1년 후 오지에는 매달 그랬듯 또 다른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 거야. 오지에는 한숨을 내쉬며 작게 읊조렸지만 표정만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여인 같았습니다. 오지에가 기자들을 대동하고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계단에 앉아 태블릿을 끌어안고 있는 남자아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오지에가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아이에게 손을 뻗는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확실히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아이는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알 수 없는 숫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 6, 5, 8, 9. 남자아이가 읊조린 숫자들을 듣던 오지에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비자금이 있었던 해외 계좌번호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볼래? 오지에는 뒤에 기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거칠게 아이의 어깨를 잡으며 되물었습니다. 아줌마 무서워요. 저리 가요. 그때 안에서 보육원 관계자들이 당황하며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사님 죄송합니다. 은우가 서번트 증후군이라 가끔 이런 알 수 없는 숫자들을 내뱉습니다. 아무 의미는 없어요. 아빠가 회계사여서 그런지 숫자에 유독 집착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지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입꼬리가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죽인 박 회계사의 핏줄이며 아이의 머릿속이 잃어버린 4천억 원으로 가는 유일한 지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어머,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이 아이는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박정철 회계사님의 아들입니다. 의문의 사고사로 저희의 소중한 직원을 잃어서 정말 참담했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제가 이 아이를 직접 거두어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죽은 직원의 아들을 품은 위대한 상속녀라며 찬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지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은우가 안고 있던 낡은 태블릿을 뺏으려 들었고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망설임 없이 은우의 뺨을 갈겼습니다. 입 닥쳐. 내 아빠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네가 아는 건 다 불어. 알았어? 은우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앓던 은우는 특별했습니다. 아빠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할 때 은우는 늘 아빠 옆에서 노트북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입력하는 숫자,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아빠가 통화할 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오지에의 그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톤을 뇌의 깊숙한 곳에 사진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지금 그 목소리가 은우의 바로 옆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에 예민하고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은우는 눈물을 흘리며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지에의 저택에 들어온 은우는 화려한 인형처럼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오지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은우를 서재 구석, 빛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우가 밥을 먹으려 할 때마다 아빠의 태블릿을 들이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은우야, 이거 풀면 맛있는 거 줄게. 이거 아빠랑 하던 게임이잖아. 그치? 어서 비밀번호 눌러봐. 은우가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녀는 은우의 식판을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아이가 가장 아끼는 아빠의 유품을 빼앗겠다고 협박하거나 어두운 방에 홀로 방치하는 방식으로 은우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오지혜에게 이 아이는 그저 4천억 원짜리 보물 상자의 열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지혜의 입양 미담을 취재하겠다는 명목으로 한 기자가 저택을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오지혜는 이번 달은 보육원 방문 대신 인터뷰로 대신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녀 자신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인터뷰가 약속된 날 오지혜의 저택을 방문한 기자는 박 회계사의 후배이자 IT 전문 기자인 한준이었습니다. 박 회계사는 죽기 전 자신과 각별했던 사이인 한준에게 오지혜의 비자금과 자신이 그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선배, 어쩌려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오지혜가 선배를 가만히 두겠어요?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어. 이 비자금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거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너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박 회계사에게 다음은 없었습니다. 한주는 박 회계사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고 은우를 직접 보육원에 맡기고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지혜가 입양을 핑계로 은우를 데려가 버렸고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위해 인터뷰어로 위장해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오지혜는 카메라 앞에서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엄마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준의 눈은 은우의 손가락에 머물렀습니다. 은우는 인터뷰 내내 종이에 연필로 의미 없는 선들을 긋고 있었는데 한준은 그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오지혜가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한준은 은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은우야, 아저씨 알지? 이거 아빠랑 하던 그림 그리기야? 은우가 종이에 그어놓은 패턴들은 놀랍게도 박 회계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복잡한 보안 알고리즘의 시각적 형태였습니다. 은우는 아빠가 일하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 어려운 데이터 흐름을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뇌에 저장해 두었던 것입니다. 한준의 물음에 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어놓은 선의 한 점 옆에 8자리 숫자를 적었습니다. 혹시 이게 선배가 말한 비자금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과 관련 있는 걸까? 그때 오지혜가 차가운 눈빛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은우와 한준 사이의 기류를 눈치챈 듯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자님, 아이랑 무슨 대화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아, 은우가 숫자와 소리를 잘 기억하는 서번트 증후군이라면서요. 종이에 숫자를 적길래 저도 같이 적어보고 있었습니다. 한주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위기를 넘겼지만 그의 주머니 속 수첩에는 은우가 남긴 치명적인 숫자들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은우가 의미 없는 것들을 종이에 적을 때마다 단순히 미친 낙서를 한다며 비웃었지만 그녀가 숫자, 괴물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아이의 손끝에서 자신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지혜의 파멸을 부를 거대한 데이터의 그물이 서서히 짜이고 있었습니다. 한준이 다녀간 후 오지혜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4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눈앞에 있는데 고작 7살 아이가 쥐고 있는 낡은 태블릿 하나를 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사님, 이 장치는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특정 사용자의 습관이나 아주 미세한 패턴이 일치해야만 열리는 방식이라 강제로 열려고 하면 내부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오지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재에 있던 화병을 내던졌습니다. 파편이 은우의 발치에 튀었지만 그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우의 멱살을 잡아채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 내 아빠가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여냐고. 너 아빠랑 매일 이거 가지고 놀았잖아. 은우는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린 채 아빠의 태블릿을 가슴에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에게 그 기계는 돈줄이 아니라 아빠의 온기가 남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오지에는 그런 은우를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은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좋아, 은우야. 내가 이걸 안 열어주면 아빠가 남긴 이 안경이랑 사진들 전부 불태워버릴 거야. 알겠어? 그녀는 실제로 은우 앞에서 아빠의 사진 한 장을 라이터 불꽃으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우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뺏으려 했지만 오지에는 차갑게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정서적 고문은 신체적 폭행보다 더 잔인하게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한편 저택을 빠져나온 한주는 은우가 남긴 8자리 숫자를 토대로 박 회계사의 비밀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우가 남긴 숫자가 단순한 비번이 아니라 특정 좌표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오성그룹의 유령 회사들이 자금을 세탁하던 가짜 해외 서버였습니다. 한주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박 회계사가 자금을 빼돌린 것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지에가 하청 업체들을 도산시켜 가로챈 돈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환수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최종 승인 키가 바로 은우가 들고 있는 태블릿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결국 은우를 위해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이 거대한 설계를 하신 거군요. 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시스템을 작동시킬 승인키는 뭐죠, 선배? 한주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오지에는 점점 더 광기에 휩싸여 은우를 서재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은우의 방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며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오지에의 회장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4천억 원이 어쩌면 다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초조함은 오지에의 경계심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고 오직 지금 당장 돈을 되찾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악마의 집착과 조력자의 추격이 교차하는 가운데 은우는 아빠의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게임 시작할 시간이야? 오성그룹 회장 취임식이 단 3일 앞으로 다가오자 오지에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약속된 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고 통보해온 상태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오지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은우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지하방 대신 화려한 장난감이 가득한 거실로 은우를 불러냈습니다. 은우야, 아줌마가 미안해.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랬지? 이 태블릿만 열어주면 아줌마가 아빠 있는 곳으로 보내줄게. 진짜야. 그녀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은우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케이크 대신 오지혜의 손목에 채워진 화려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팔찌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책랑거리는 금소금. 은우는 그 소리의 리듬을 머릿속에서 숫자로 치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살아생전 오지혜와 다툴 때 들렸던 은우에게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과 같았습니다. 그때 저택의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오지혜의 미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며 다시 찾아온 한준이었습니다. 오지혜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으나 취임식 전 마지막 이미지 세탁이 필요하다는 비서의 조언에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한준은 촬영 장비를 챙겨 들어오며 은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사님, 아이가 아빠의 태블릿에 집착하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네요. 이걸 사용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어도 될까요? 한준의 제안에 오지혜는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은우가 태블릿을 다루다 보면 무의식 중에 비밀번호를 누를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들어오고 촬영이 시작되자 은우는 아빠의 태블릿 화면을 톡톡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며 숫자를 불렀습니다. 딱, 딱, 딱. 그것은 불규칙한 음계처럼 들렸지만 촬영용 마이크를 잡고 있던 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IT 전문가인 한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무선 신호 전송 방식, 즉 모스 부호와 유사한 데이터 패킷이었고 숫자는 의미 없는 속임수였습니다. 은우는 아빠가 평소 가르쳐준 소리놀이를 통해 한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의 보안을 해제하기 위해선 오지혜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치명적인 정보였습니다. 아빠는 오지혜가 자신의 비자금을 되찾으려 발악할 때 그녀의 목소리 자체가 복수의 방아쇠가 되도록 설계해 둔 것이었습니다. 한준은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척하며 은우에게 살짝 윙크를 보냈습니다. 오지혜는 은우가 말하는 숫자들이 비밀번호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미소 지었지만 이미 승부의 저울추는 기우뚱하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준은 녹음된 소리를 분석해 박 회계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거기엔 소름 돋는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지혜의 가장 높은 목소리가 들리는 날 모든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한준은 취임식 날 오지혜가 단상 위에서 연설할 그 순간이 바로 디데이임을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오지혜의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 집결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오지혜는 순백의 정장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왕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인형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은 은우가 아빠의 낡은 태블릿을 품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무대 위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버튼만 눌러. 그럼 넌 자유야. 알았니? 무대 뒤 대기실에서 오지혜는 은우의 어깨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그녀는 은우가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비밀번호 입력 창까지 띄운 것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은우가 직접 자금을 복구하는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 모든 비자금의 출처를 죽은 박 회계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개인 횡령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대 아래 기자석 맨 앞줄에서
카메라를 조정하고 있는 한준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준은 이어폰을 꽂은 채 은우의 태블릿에서 송출되는 미세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호텔의 메인 서버실은 한준이 미리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취임식의 하이라이트인 회장 취임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지에는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 곁에 있는 이 가엾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과거를 씻어내고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가득 울려 퍼지는 순간 은우가 품에 안고 있던 태블릿 화면이 푸른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준이 해독했던 아빠의 메시지대로 오지혜의 고주파 연설 목소리가 태블릿의 음성 인식 센서를 자극하는 트리거가 된 것입니다. 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 중앙에 뜬 커다란 단추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바뀌었습니다. 오지혜의 화려한 양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색 글씨로 적힌 자산 환수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시간으로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하청업체 피해자들의 계좌로 돈이 쪼개져 나가는 이체 내역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지혜는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자금 내역 뒤로 박 회계사가 죽기 직전 녹음했던 오지혜의 실제 살인 지시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신발 버렸네. 비서, 저거 사고로 위장해서 치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오지혜의 우아한 목소리와 녹음 속의 잔인한 목소리가 겹쳐지며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은우는 아빠의 낡은 안경을 꺼냈으며 처음으로 오지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맑은 눈동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취임식장은 더 이상 축제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스피커를 찍고 나오는 오지혜의 살인 지시 음성은 현장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생중계를 지켜보던 전 국민의 귀에 박혔습니다. 단상 위에 선 오지혜의 얼굴은 시신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무대 뒤 비서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꺼. 당장 저 화면 끄라고. 저거 다 조작이야. 당장 중단해. 하지만 이미 호텔의 메인 제어실을 장악한 한준이 시스템을 완전히 잠가버린 상태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자금 이체 내역이 멈추지 않고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4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잘게 쪼개져 과거 오지혜에게 수탈당해 부도를 맞거나 목숨을 끊었던 하청업체 사장들의 유가족 계좌로 실시간 송금되는 광경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당황한 오지혜는 무대 위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은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은우에게 달려들어 아이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뺏으려 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자식,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돈 내놔. 내 돈. 우아했던 상속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욕망에 눈먼 짐승의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오지혜가 은우를 거칠게 밀치려던 그 찰나 객석 맨 앞줄에서 촬영을 하던 한준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은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동시에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지혜 씨, 박정철 살인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원본 데이터는 이미 서버를 통해 검찰로 전송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에도 오지혜는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지에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은우의 기억력과 자신이 직접 내뱉은 목소리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는 사실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부천사라 칭송받던 여자의 추악한 민낯은 실시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은우는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한준의 품에 안겨 가만히 아빠의 낡은 안경테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의조렸습니다. 7438. 게임 끝났어요. 그것은 은우가 아빠의 일을 옆에서 지켜보며 외웠던 마지막 로그아웃 비밀번호였습니다. 오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오지혜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가식만큼이나 화려하고 처절했습니다. 살인과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가 낱낱이 밝혀지며 그녀는 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녀는 광기에 젖어 벽에 알 수 없는 계좌번호들을 적으며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힘이라 믿었던 숫자들이 이제는 그녀를 옥죄는 환청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오성그룹의 해체와 은우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정작 폭풍의 중심에 있던 은우는 한준의 보호 아래 아주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준은 박 회계사의 유지를 받들어 은우를 평범한 아이로 키워줄 따뜻한 위탁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드는 마당이 있고 숫자가 아닌 꽃과 나무의 이름이 가득한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한준은 은우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방문했습니다. 은우는 마당 평상에 앉아 아빠의 낡은 태블릿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박적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데이터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서는 은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빠의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회계사가 죽기 직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은우에게만 남겨둔 마지막 영상 편지였습니다. 영상 속 아빠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우야, 이 영상이 나올 때면 아빠가 가르쳐준 긴 숨바꼭질이 다 끝났겠네. 우리 은우, 무서운 아줌마랑 노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숫자는 다 잊어도 돼. 아빠가 은우가 하고 싶은 공부,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게 선물 하나 숨겨뒀어. 영상 끝부분에는 은우의 교육과 치료를 위해 신탁계좌로 묶어둔 합법적인 자산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지혜의 비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빠가 평생 성실히 일하며 모은 피와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은우는 영상을 보며 아빠의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는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우는 더 이상 오지혜의 목소리에 떨지 않았고 차가운 벽의 숫자, 패턴을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준이 사온 스케치북에 아빠의 얼굴과 파란 하늘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한준 삼촌의 얼굴을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 넣었습니다. 한준은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보다 더 값진 것은 한 아이의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준 정이었습니다. 은우가 아빠와의 마지막 게임에서 이긴 보상은 화려한 저택이나 명예가 아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꼬마 천재와 악마 상속녀의 대결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소름 돋는 반전을 이야기하지만 은우는 오늘도 숫자가 없는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아빠가 남긴 사랑이라는 가장 큰 데이터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